사과 패턴. 보상 트랜잭션이란, 사과 패턴 제목을 보시고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보상 트랜잭션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보상 트랜잭션 잠깐 좀 살펴보시죠. 분산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서버로 운영이 되는 뭐 그런 소스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하는 MSA가 대표적인 분산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미 완료된 트랜잭션의 작업을 취소하고 시스템의 이전에 일관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트랜잭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인서트하고 업데이트하고 뭐 했는데 중간에 뭐 로직이 실패를 해가지고 다시 데이터를 원복시키는 거, 요거를 이제 롤백이라고 하죠. 근데 분산 시스템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수준에서 자동 롤백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가 직접 비즈니스 로직으로 직접 취소 동작을 구현을 해야 되죠. 이거를 바로 보상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개발자한테는 완전 귀찮은 작업이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레이어드 아키텍처에서 뭔가를 보상 트랜잭션을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죠. 네. 어쨌든 분산 DB 환경에서는 ACID 요거는 제가 다음 장표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ACID 기반의 2단계 커밋 방식이 성능 저하를 유발을 합니다. 제가 뭐 자세히 설명드리기보다는 이선 트랜잭션에 참여하는 게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일단은 얘가 준비 요청을 해요. 야, 요거 지금 이제 트랜잭션 시작될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트랜잭션이 완료가 각각 개별적으로 트랜잭션이 완료가 되면 완료됐어 라고 이제 응답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커밋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모든 절차 트랜잭션들 있죠. 개별 트랜잭션들이 다 완료가 되면은 커밋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트라고 돼 있잖아요. 보트. 커밋 완료가 된 게 돼야 될 게 이제 3개인데 3개가 다 되었는가? 뭐 이런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영어에서는 보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모든 참여자가 이제 승인을 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승인합니다. 승인하는데 이 커밋을 최종적으로 하는데 이 커밋한 단계에서도 또 실패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게 단일 애플리케이션 서버라면은 크게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거의 제가 못 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MSA보다는 훨씬 더 그 이전의 방식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 요 2페이지 커밋까지도 뭐 고려해 본 적이 거의 없죠. 자, 이런 부분이 분산 환경에서는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분산 환경에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부각하게 된 게 사과 패턴이고, 사과 패턴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보상 트랜잭션을 이용해서 롤백 시키는, 분산 환경에서 롤백 시키는 그런 기능인데, 자, 그 사과 패턴에서 이 포기한 ACD 중에 하나 격리성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과 패턴은 격리성을 완전히 포기를 하고요. 중간 단계의 데이터가 사용자에게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이런 현상이 한 1, 2년 전만 해도 쿠팡 앱에서 이제 주문을 하잖아요. 주문을 하면은 주문되었습니다. 결제 진행 중입니다. 이런 문구가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런 현상이 거의 못 봤는데, 어쨌든 이 쿠팡 내부 시스템에서도 뭔가 사과 패턴을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과 패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5 스텝 아키텍처하고 사과 패턴에서의 패턴에 처리하는 철학적 부분을 한번 매핑해서 분석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스프링 모듈리스와 스프링 부트 4를 썼을 때 이런 사과 패턴을 이용을 할 때의 장점들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패턴은 이제 분산 트랜잭션을 큰 단위로, 전체적인 큰 단위로 묶는 대신에 이제 각각 서비스의 개별 트랜잭션 있죠. 개별 트랜잭션을 분할 처리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각 서비스는 다음 단계를 트리거하는 이벤트를 발행합니다. 예,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 모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때 그 스프링에서 도메인 간에 이제 격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격리된 도메인들끼리는 이벤트 발행을 통해서 뭔가 조작을 하게끔 이렇게 코딩하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과 패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 패턴에서도 이제 트랜잭션, 그러니까 이게 여기 서비스 1이라고 하죠. 예, 서비스 1에서 트랜잭션 실행하고 2, 3 이렇게 됐는데 3에서 페이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과 패턴에서 뭔가가 이제 야 이거 실패해가지고 보상 트랜잭션을 실행을 해야 돼. 그래서 거꾸로 뒤돌아가죠. 예. 숫자가 이제 거꾸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 시 보상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사과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과 패턴을 구현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각 서비스별로 이벤트 발행을 통해서 실패하면 실패 이벤트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다음 트랜잭션 실행해 하면 다음 트랜잭션 실행하는 이벤트를 발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어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앙 집중식으로 별도의 오케스트레이션 서버가 역할을 하는 애가 하나 있고 걔를 통해서 쭉 감시하고 있다가 실패했어 그러면 보상 트랜잭션 너 실행해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방식이 있겠죠. 요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적어놨죠. 그러니까 참여 서비스가 적고 흐름이 단순한 경우, 참여 서비스가 많고 비즈니스 로직이 복잡한 경우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마저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애플리케이션은 점진적으로 쭉 기능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예, 시스템이 이제 늘어나야 되고 분리해야 될 때 분리해야 되고 라고 이 과정을 생각을 한다면 처음에는 코레오그래프로 분산 제어 형태로 개발을 하다가 정말 필요한 케이스에만 오케스트레이션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코딩하는 방식이 레이어드 아키텍처만으로는 뭐 이런 부분들이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가 레이어드 아키텍처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거의가 아니고 완전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과 패턴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 설계에 제약이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개발해왔던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웹 애플리케이션들은 DB 중심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사과 패턴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 모델링 자체가 바뀌게 되죠. 비즈니스 로직이 바뀌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DB 스키마를 작성을 하잖아요. DB 스키마 자체가 변경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럴 바에야 데이터베이스 중심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도메인 중심적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DDD, 이제부터 이제 DDD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DDD에 맞춰서 제가 아키텍처를 하나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확장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유스 케이스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만들어낸 게 5스텝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뭐 다른 데서 어디 조사하셔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5스텝 아키텍처를 연습하실 수 있는 리파지토리를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그 리파지토리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5스텝 아키텍처의 핵심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아키텍처를 만들어낼 때 그 한참 그 카테고리로 좀 빠져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펑퍼라는 개념을 이 아키텍처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현 전략은 요 리파지토리에 제가 잘 정리를 해놨고요.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에도 적용할 수 있게끔까지 제가 작업을 해놨습니다. 잠깐 볼까요? 요게 깃허브에 제가 5스텝 아키텍처 택틱스라고 해가지고
텍티스 5SA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요 리파지토리가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에 제가 스펙을 정의를 해놨고 이 스펙을 구현하기 위한 실제 임플리먼트와 관련된 표준 지침을 쭉 한 11개, 12개 정도, 10개 정도 작성을 해놨고요. 요 문서를 가지고 이제 클로드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 때 스킬로 변환하셔서 여러분들에 맞게 이제 커스텀해서 스킬을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단계별로 제가 이제 이 아키텍처에는 개발 공정을 녹여놨기 때문에 개발 공정별로 에이전틱 엔지니어링 스킬이라는 요 문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문서가 많은데 이 문서 중에 어떤 단계별로 어떤 문서를 참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샘플 구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샘플 모델에 대한 설계서도 카트 모델.md로 만들어놨습니다. 요 다 볼 수는 없고 여기 닥스에 스킬즈라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서 에이전틱 엔지니어링 스킬 요거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 클로드 코드가 없더라도 단일 채팅창만으로도 개발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실제로 방금 보신 카트 있죠? 예, 그 카트 도메인 모델도 단순 채팅만으로 완성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AI를 사용하지 않은 케이스에도 이 문서만 보고도 코딩이 가능하게끔 문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어떤 문서, 어떤 스킬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5스텝 아키텍처하고 이제 사과 패턴에 대한 매핑을 좀 분석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5스텝 아키텍처라는 걸 만들어냈고 이거를 만들어낸 거는 첫 번째로는 유스케이스 변경 대응을 굉장히 유연하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도메인 모델을 그 스프링 모듈리스를 이용해 가지고 격리시켜서 개발 가능하게끔 만드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의심을 가지고 아키텍처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의심을 가지고 한번 검증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분산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듈로 나눴어요. 모듈로 나눴는데 이게 분산 환경으로 서비스가 나눠졌을 때도 잘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저는 이제 사과 패턴을 이용을 해가지고 검증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검증한 문서는 제가 따로 갖고 있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이제 스텝 3였고요. 흐름 조율, 아까 펑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이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 흐름이 사과의 분산 시나리오 설계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과 패턴에서. 그 부분하고도 잘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사과에서 시나리오를 설계를 하는데 분산 환경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5스텝 아키텍처에서도 흐름 조율 부분하고도 잘 어울리더라. 제 나름대로 검증을 했습니다. 사과에서는 이제 이 분산 시나리오 설계 이 부분에서 서비스 내부의 전체 사과의 정상 흐름과 예외 발생 시의 보상 흐름 시나리오가 선언이 되죠. 선언이 되는데 5스텝 아키텍처의 3단계에서도 이와 같이 정상 흐름과 예외 흐름에 대한 보상 시나리오가 거의 유사하게 선언이 되게끔 코딩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매핑해서 맞았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5스텝 아키텍처에서는 이렇게 분산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시점부터 자연스럽게 사과 패턴에 매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기술 부분을 모르고더라도 가능하다, 시나리오 설계가 가능하다, 코드로 그 부분이 바로 가능했던 것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스프링 모듈리스를 적용을 해가지고 도메인 모델을 다 격리시켰고요. 그 다음에 유스케이스 포트와 인프라 포트를 분리하는 더블 포트 전략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수준의 유스케이스 포트하고 그 다음에 이 유스케이스를 구현하는 액티비티라는 게 있거든요. 그 액티비티에서 이제 기술 포트로 어댑터를 참조하게끔 이렇게 더블 포트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유스케이스와 기술 스펙을 만족시키는 펑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봤고요. 스프링 모듈리스 2와 스프링 부트 4가 지금 최신의 기술이잖아요. 불과 이제 25년 11월인가? 예, 11월인가 12월에 출시가 아웃이 됐는데 그것들을 이제 빨리 지금 스프링 부트 3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빨리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스프링 3에서 스프링 부트 4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부터는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스프링 모듈리스가 2가 나왔는데 1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2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쓸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스프링 모듈리스의 기본적인 기능은 이 모듈을 이렇게 패키지 단위로 구분시키는 거. 그래서 그 구분시켜 놨을 때 이 패키지에서 이 패키지로 참조를 하려면 명시적으로 뭔가 적어줘야 되는 기능. 그러니까 이거에 충실했다고 보면은 두 번째로는 모듈에서 모듈로 이벤트를 발행하고 뭐 퍼블리셔하고 뭐 이랬을 때 그 기능, 레지스트리 기능이 스프링 모듈리스 1에서는 굉장히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스프링 모듈리스 2가 나오면서 예, 완전 모델도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분산 환경의 최적화가 많이 됐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제가 테스트해 보기로는 잘 되는 거는 확인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실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네. 서비스를 올려보고 싶은데, 뭐 아직 개발을 좀 많이 해야 되니까, 몇 개월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스프링 부트 4가 나오면서 또 이제 사과 패턴하고 이제 관련해서 분산 환경이죠. 사과 패턴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분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분산 환경,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뭐, 이런 상황에서 이 회복성 기능, 리실리언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게 스프링 부트 3까지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이제 추가하는 식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요. 이제 코어로 동작을 합니다. 완전히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합쳐졌어요. 그러면서 기본 동작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외부 라이브러리에 의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스프링 프레임워크하고 완전히 하나로 합쳐졌다. 그래서 가상 스레드하고도 친화성이 굉장히 늘어났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가 패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사가 패턴이라기보다는 이제 분산 환경에 대한 우리 고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 5스텝 아키텍처가 이런 분산 환경에도 잘 맞는다라는 걸 한번 검증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만나요.